소장님해져서 2025 머니 트렌드를 보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관성을 버려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새로운 것을 알아야 하고 그동안 왜 요님들을 보면 그동안 뭐 축적해왔던 배워왔던 활용해왔던 전문 기술이나 지식이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떤 때에는 내려놔야 될 상황도 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무척 귀찮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누가 뭐라 해도 AI 시대이잖아요. 요님들이 정말 배워야 할 거는 상당해 보입니다, 소장님. 그렇죠. 예. 사실은 우리가 AI를 두 범주로 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AI로 직접적인 비즈니스를 할 거냐?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AI를 도구, 업무 도구로 써서 생산성을 좀 높일 거냐? 우리는 어찌 보면 두 번째에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충분히 잘 찾게 되면 아마 첫 번째에 대한 답을 찾는데도 고민이 더 가겠죠. 우리 일상이 바뀌는 겁니다. AI는 우리와 무관한 세상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뀌게 되는 거고 우리가 운전하는 방식이 됐건 우리가 어디서 누군가에게 상담받는 방식이 됐건 네. 이게 다 바뀔 수 있는 거면 이거 바뀌는 것 자체가 삶을 바꾸고 누군가의 또 일자리를 바꾸는 거죠.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세상과 완전 동떨어져서 사네.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부터 하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같이 일하자 그러면 이 사람이랑 일해도 될까? 불안하잖아요. 마찬가지 AI도 그래요. AI 나는 몰라요. 이런 사람하고 일할 수 있을까? 한 2년 정도 미국에서 한 2년간 구조조정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의 생산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기도 했고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뭔가의 변화, 혁신도 마찬가지 뭔가 변화예요. 변화 싫은 사람 많습니다. 네. 근데 변화하지 않으면 사실 무너져요. 왜 하필이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새로운 산업이 나올 때마다 걔들이 꼭 주도할까요? 걔들은 이 변화를 잘해요. 가슴 아프지만 정리할 땐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됐던 게 AI가 만들어내는 생산성에 대한 부분. 지금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가장 아마 모든 업종 중에서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영역이 아마 제약회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신약 개발하는데 예전 같으면 신약 하나 연구하는데 10년 이상 걸렸다고 얘기했거든요. 신약이 성공만 하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10년 어마어마하게 길죠, 사실은. 이게 성공인지 아닌지 10년을 가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AI 모델링으로 연구하는 회사들 중에서 지금 3상 들어가는데 뭐 한 30개월 하는 회사도 있고 그러면 전체 사이즈 3상 다 끝난 데까지 봐도 한 반 이하 시간? 네. 시간이고 돈이잖아요. 네, 돈이고 기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약회사들의 연구의 방향성이 바뀌고 그러면 AI 모델링을 활용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하고 나는 그거 모르고 옛날 방식밖에 연구 못 이런 연구자하고 누가 살아남겠냐고요. 이게 제약뿐이 아니고 모든 산업이 다 그 방향일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을 전방위적으로 빅테크뿐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오피스 공실률이 지금 역대 최고 수준까지 왔잖아요. 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20% 넘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수치가 없었나요? 예전에 이 수치에 가장 근접했던 때가 오일 쇼크 이때가 근접했었고 그래요. 그 이후에는 20%가 넘은 적이 없었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샌프란시스코처럼 IT 기업 많은 동네. 빅테크 기업들도 그쵸. 스타트업 아무래도 기업들. 이런 네. 구조조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먼저 잘 하는 곳은 IT 기업들이었을 거잖아요. 샌프란시스코의 지난 4분기 공실률, 오피스 공실률이 거의 한 37% 가까이 왔습니다. 엄청나네요. 이게 그러면. 2019년에 3%대였거든요. 말도 안 될 수치잖아요. 이게. AI가 바꾼 거라고 볼 수 있나요? AI도 바꿨고 네. 그다음에 산업의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네. 옛날 기업들은 큰 기업이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한 10년, 20년 우려먹었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몇 년 다르게 최근에 딥시크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픈 AI가 막 추앙받고 하다가 딥시크가 나오자마자 오픈 AI 왜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져 이 얘기 나오고 그게 우리가 추앙하던 세계 최고로 불렀던 것과 뉴페이스가 등장해서 이걸 판을 바꾼데도 정말 시간이 짧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딥시크 말고도 이제 딥시크를 능가 또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아마 2025년에 우리가 정말 정신없을 만큼 계속 다크호스들이 등장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빨라진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대응 정리 못하면 그만큼 어려워진다가 되는 거라서요. 소장이 말씀하신 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게 설 연휴
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그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맞아요. 중국 AI 스타트업 기업인 딥시크가 저성능, 저사양의 GPU를 갖고 오니까 그동안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했던 고사양 GPU 같은 기업 같은 게 약간 머쓱해진 거죠. 그쵸.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AI발 산업에 충격을 가져다 줬다라고 해도 과언 아닌데. 그리고 이걸 계기로 예. 그러면 효율성이 낮은 GPU 가지고도 뭔가 방법이 있네라고 하면 사실은 생산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중국과 미국이 사실은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데라면 예. 주고받고 주고받으면서 계속 끌고 가는데 문제는 여기에 못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한국은 사실 기술 수준에서 많이 뒤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그 격차가 주는 손해 이게 단지 AI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 산업만 손해가 아니고 AI를 활용해야 되는 모든 산업에서 다 격차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 격차를 만약에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기술을 더 추종할 수밖에 없고 여러 산업들이 그럼 거기에 따른 종속은 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웍 그리고 AI at work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맞습니다. 부각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람들은 회사의 발전, 우리 회사가 얼마나 더 성장하고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세상에 기여하는 회사가 될 거냐 이거보단 내 일자리, 내 밥그릇이 얼마나 더 오래 유지되고 월급을 내가 계속 맞아요. 받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일은 좀 못해도 계속 이게 사실은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했을 때 나는 그래도 조직을 위해서 우리 조직이 더 잘 돼야 돼. 이 회사가 뭐 세계적으로 기여해야 돼. 이걸 손드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에이스였는데 네. 바뀌는 산업에 내가 조금 못 따라간 바람에 조금 뒤쳐졌어요. 그러면 나는 굿바이. 난 나가서 뭐 새로 공부를 하던 아니면 다음 길을 한번 찾건 내가 뭐 그런 선택을 하고 나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조직은 계속 성장하겠죠. 네. 근데 안 그러죠. 안 그러죠.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누구부터 해야 되느냐? 조직에는 리더부터 해야 됩니다. 경영자들부터. 경영자들 대부분 조직이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고 이걸 좀 놓치고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실책들은 리더들이 다 합니다. 밑에 직원들이 하는 거 없어요. 직원들은 회사 망하게 하기 어려워요, 걔들은. 회사를 흥하게 망하게 다 리더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의 주요 대기업에서도 이 속도를 좀 못 맞췄다, 조금 삐끗했다라고 하면 경영자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려고 있는 자리가 리더니까 그런 책임을 보여줘야지 조직 내에서 뭐 구조조정을 하건 혁신을 하건 했을 때 조직의 구성원들이 따라갈 동력이 생기는 거죠. 네. 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쥐는 안 하면서 뭐 이러면서 하면 뭐 중간이나 다른 사람들이 안 움직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리더에 대한 그 이미지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서도 AI 시대에는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은 리더 같은 경우에는 외향적이고 나를 따르라 잔다르크처럼 이런 부분이 유행했다면 이제는 내향적인 그러니까 MBTI로 말하면 I 같은 성향의 리더가 훨씬 맞을 가능성도 있다라는데 그런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이게 얼핏 들으면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 수도 있고 네. 이건 산업 때문이에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산업은 IT가 지배하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전 세계 부자 순위 상위권은 다 테크 창업자들이 다 들어가 있고 시가총액 상위권 다 테크 기업들이고 네. 그러면 테크 기업을 창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위 얘기하는 공대 나온 사람들이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은 성공하고 커졌으니까 조직의 구성원도 많고 딴 사람 일 시킬 수 있겠지만 처음 시작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혼자 다 했을 거잖아요. 혼자 매일 차고에서 밤새가면서. 예, 하고 대부분 테크 창업자들이 내향성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풀 때 내가 가진 문제에 집중해서 풀어내는 역할이 사실 내향성이 되는 거고 외향성은 사교성이라고 그러죠. 남하고 어울려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될 텐데요. 과거의 비즈니스는 남하고 어울리는 게 훨씬 중요했습니다. 인맥 좋아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인맥으로 기술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을 잘 꼬셔가지고 기술이 알아서 기술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미친 듯이 몰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오히려 사교적이지 않고 외향적이지 않고 자기의 미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할 텐데 실제로 테크 창업자들 테크에서 돈 많이 번 세계 부자들 본인들이 스스로가 난 내향적이라서 성공했다. 네. 이렇게 다들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 2년간 벌어졌던 구조조정도 가장 열심히 시도한 건 테크 기업이에요. 아니 그 내향적인 사람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이
쉽고 뭐 냉철한 판단은 굉장히 잘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 소중해 하지만 우리 회사의 비전, 이 빨라지는 산업 구도 속에서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프지만 그래도 정리할 건 하고 가야 돼. 네. 이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가 뭐 포용 좋습니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포용 좋고 뭐 활달하게 사교적 좋아요. 좋지만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시대에는 유능해야 돼요. 그렇죠. 기술은 유능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고 그러니까 기술이 중심이 되는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리더들이 과감하게 결정을 더 빨리 많이 했으면 좋겠고 네. 이게 의사결정할 때도 지금 경쟁 회사 뭐 경쟁 국가들에서 발빠르게 뭔가 만들어질 때마다 발빠르게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근데 발빠르게 못하고 이거 기한 올려봐봐. 기한에서 위로 올려 검토하고 다시 내려서 네. 이거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속도에서 확 뒤처지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 리더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파악, 트렌드에 대한 파악 능력이 확실히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판단해서 바로 결정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와 혁신의 시대,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I인 성향들도 때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론 머스크도 I라고 일론 하더라고요. 머스크가 네. 내향형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I라고 사람은 굉장히 진짜 하더라고요. 시끄럽게 예. 굴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사교적이진 않잖아요. 아, 그래요. 독특할 사교성, 뿐? 그죠? 좀 독선적일 수도 있고. 네. 근데 뭐가 됐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집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남하고 문제를 잘 풀어서 남들을 잘 통솔해서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잘 해결해서 그걸로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지금 시대 대다수 빅테크의 선두 기업들은 그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본인의 뭐 외향성을 만들어내려고 억지로 애쓸 필요 없이 내향성을 잘 살릴 방법을 아마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여러분 주목하실 게 1인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솔로 프러너에 대한 그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이들이 꿈을 실현할 무대가 곳곳에 있을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솔로 예. 프로너는 우리말로 하면 1인 기업일 텐데요. 예. 1인 기업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들어왔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더 중요해졌냐면 1인 기업인데 AI 도구를 잘 다루는 1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보통 창업이라고 하면 여러 동료가 필요했을 거잖아요. 게임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누구는 스토리 짜야 되고 누구는 그래픽 해야 되고 누구는 그렇죠. 코딩 분업해서. 여러 사람이 음악도 누군가 만들어야 예. 되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유능한 한 사람이 이걸 다 해버릴 수도 있어요. 스타드밸리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은 혼자 만든 거예요. 혼자 만들었는데 혼자서 음악도 하고 다 했어요, 이 사람이. 누적 매출만 지금 1억 5천만 달러 이상 됩니다. 네. 2천억 정도. 혼자서 2천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혼자서 사업해? 아유, 그래봤자 잘해봤자 10억, 20억이지 같은 느낌인데 네네. 1천억, 2천억, 뭐 몇백억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점점 많아지겠죠.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언제 욕망이 터지냐면요. 미국에서 저런 사람이 있었다 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엄마 아들 중에 이런 애가 있다? 아니면 아들 친구 우리 주변에 누가 있을 때 우리 동료의 누군가가 회사에서도 이 사람 퇴사해가지고 대박 한 났다. 1년 만에 이럴 때 미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창업은 많아지겠네요. 도전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창업에는 동료를 데리고 오려면 내가 리스크를 져야 돼요. 뭐 월급을 주건 지분을 주건 뭘 줘야 되고 데리고 있을 때면 사무실 인건비 뭐 다 써야 됩니다. 밥도 네, 사줘야 되고. 네. 근데 혼자 살 수 있는 게 많아진다. 그러면 비용이 확 줄어든 채로 그렇네요. 리스크를 예. 줄인 채로 했다가 안 되면 그럼 뭐 다시 해보지. 뭐 이렇게 가능하죠. 근데 창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했다가 안 됐을 때 내가 그거 어떻게 감당할까였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 기업에서도 이런 국리를 하고 나가려는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 하면요.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예. 유능한 사람들이고 나갈 국리를 해요. 갈 데 많고 오란 데 많고 그러면 딴 데 오라는데 가기 전에 내가 한번 1년, 2년 한번 투자해볼까 해볼까? 나한테? 예, 했다가 안 되면 저기 갈게. 갈 데 없는 사람들은 시도 못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미 기업들 중에선 창업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오케이, 우리가 투자해줄게. 유능한 사람이면 오히려 해줄게. 예. 대신 잘 돼서 뭐 잘 되면 우리가 투자한 거니까 같이 비즈니스가 되는 거. 혹시나 잘 안 돼서 받아줄게 다시. 복귀를 받아준다는 회사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유능한 인재 한해서만 그래요. 모두가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조직에서 유능한 인재와 그렇지 않은 인재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기업들이
임금 차등을 잘 못 줬어요. 아무리 연봉제여도 같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면 그래도 연봉이 비슷비슷했었어요. 네. 근데 또 어떤 갈수록 직원이 임금은 올라가고. 그죠? 어떤 직원이 그러면 압도적으로 유능해서 성과를 뭐 10배씩, 100배씩 낼 수 있다 그러면 해줘야죠. 확 줘야죠. 네. 그걸 가지고 누군가는 위화감 느낀다. 그 위화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유능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혜택을 주는 건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의 주도를 잘하냐? 그걸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에서도 이제는 연봉에 있어서도 좀 차등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 인재상도 좀 많이 바뀔 거고 네. 혼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픈AI의 샘 알트만 같은 사람은 원 펄슨이 유니콘이 될 수도 있다. 유니콘이면 조 단위의 기업 가치잖아요. 혼자서 조를 만드는 건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충분히 가능한 세상이 왔다고 지금 보는 건 거고 사람들 주변에서 혼자서 조까지는 안 가도 1000억, 500억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리는 순간 우리는 충격 오면서 충격도 이제 변화가 오면서 되겠죠. 생각이 바뀌겠죠. 예.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데 취업해야지 대부분 사람들이 기본 생각이었다면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취업해야지라는 공식 자체가 많이 무너지겠죠. 이게 현실로 다가올 거고 이미 왔습니다. 더 많아질 거고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AI 도구 있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만 갖고 있다면 1인 유니콘 기업, 솔로 프로너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사실은 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요. 이제 신입을 잘 안 뽑아요. 점점 안 뽑을 겁니다. 경력 있는. 경력을 뽑아야죠. 왜냐면 조직에서 일단 잘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신입을 뽑는다는 얘기는 가르친다는 얘기거든요. 예. 가르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시간이 그러면 돈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세상에 신입들은 다 어디 갈 거냐? 예. 그래서 사실 신입들이 1인 창업도 하시고 여기저기 경험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취업해야지 이 관점이 아니고 내 가치를 입증한 다음에 날 비싼 값에 취업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 거기다가 조직에서 구조조정 많이 한다는 얘기는 3, 4, 50대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경력이 있어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신입도 어려운 거고 도대체 누가 사실은 과거의 관성에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야지. 아니면 나이 먹으면 경력 쌓으면서 쭉 가야지. 이 공식이 무너지는 세상이 이제 시작되는 거면 지금부터 3년 뒤, 5년 뒤, 10년 뒤 훨씬 가파르게 우리 세상에서 취업과 창업에 대한 기준이 바뀔 겁니다. 네. 확실히 요님들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자주 하는 말이 AI를 공부해라. 그들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라. 그러면 트일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가치가 여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님들이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젊고. 젊으니까 새로운 첨단 산업에도 투자해 볼 수 있고 그 기술을 따라가 볼 수도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요님들 응원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시길 바랍니다.